예, 이번에는 이제 보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조건은 이 해외로 이제 물건이 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그 운송 과정 중에서 분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출 거래에 있어서는 수입 거래에 있어서는 해외 이 격지 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보험을 항상 들어야 되는데 보험은 이제 보통 이제 해상 보험도 있고요. 뭐 육상 보험도 있고 항공 보험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상을 주로 그러니까 거의 무역 거래의 99% 이상은 해상, 즉 컨테이너선 등 배를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해상 보험이 보통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에 있어서 보험으로 이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해상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보험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험을 들었을 때 발생하는 보험 증권도 나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수수하는데 이 선적했을 때 발생하는 선화증권과 원산지 증명서와 상업 송장과 더불어 보험증권도 그 서류에 하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혹 해상에서 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좌초 침몰하게 되면 육지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 바깥으로는 모두가 다 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실이 크고요. 배뿐만 아니라 그 배에 실려 있는 이 화물에 대한 이 엄청난 손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은 항상 그죠 무조건 보험에서는 들어야 되는데 특히 해상보험에 대해 이런 용어가 조금 어려운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조건이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해상보험의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면 보험에 이제 세 명의 당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에서 보험자는 누구일까요? 예, 이 보험을 담보받아주는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무슨 뭐 삼성생명, 그쵸? 뭐 현대해상 이런 회사들이 바로 보험자가 되겠죠. 보험 계획자는 누구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 보험자와 계약을 맺어서 내가 이런 목적물을 내지는 목적 대상물이 뭐 없어지거나 파괴되거나 손실되거나 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계약하는 사람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피보험인은 이 대상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상해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어머니들,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들어주는데 엄마가 보험 계약자가 되고 그 대상은 아이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피보험인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피보험 이익은 해상 운송에서는 보통 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아까 여러분들 배 보셨죠? 막 불타는 배. 예, 그래서 선주 쪽에서, 그러니까 이 해운사에서 들게 되는 배에 대한 이 보험이익이 피보험이익이고요. 두 번째가 화물, 그렇죠? 이제 화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피보험이익.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운송 관련 업자들이 아직 운송료를 못 받았죠. 그래서 했을 때 운송 관련 업자들이 피보험 이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해상보험의 또 가장 또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바로 속옷보상입니다. 원래 보험은 속옷보상은 없습니다. 속옷보상이 뭐냐면 자, 보험 계약과 동시에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객님, 지금 자동차 보험제 가입하시는데 지금은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길 0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 넘어갈 때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운전하시다 사고 나면 보험 못 받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앞에 보험 계약을 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소급 보상이죠. 소급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상보험은 소급 보상을 해주는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워낙 배도 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배가 바다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다 확인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더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보험회사와 이 선주, 화주 간에는 소급보상 원칙을 그러니까 소급보상이라는 그 상황 하에서 보험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액이라는 게 있고 보험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 가액은 여러분 뭐 TV 보시면 많은 그 연예인들 또는 이런 분들이 나오셔갖고 뭐 1억 보장, 뭐 3억 보장, 5억 보장 하잖아요. 그 보장하겠다는 금액, 뭐 5억 이게 보험 가액입니다. 그러면 보험 금액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죠? 뭐 보험 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인이 뭐 잘못했거나 뭐 했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 우리 보통 그 자동차 사고 나면 뭐 이런 얘기하죠. 뭐 80대 20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100%는 뭐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요새는 이제 하도 이제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잘 해주셔갖고 100% 나오기도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자동차는 바퀴가 굴러가면 20%는 잘못이 있다 이런 관념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100% 제 잘못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도 고객님이 20% 바퀴가 굴렀으니까 100%는 어쨌는데요. 딱 사거리에 딱 정차하고 있을 때 뒤에서 쿵 이건 100% 당연히 100%죠. 나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억울한 면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때 이 80에 20이라면 내가 적어도 20% 잘못했으니까 보험 가액 전체가 안 나온다 이거죠. 안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부 보험이 있고 일부 보험이 있고 초과 보험이 있고 전부는 뭘까요? 다 전체 대상에 대해서 일부는 일부에 대해서 초과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없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제가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초과보험을 들었어요. 액면가가 10억인데 보험 뭐 금액이 뭐 가액이 뭐 12억, 뭐 13억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불을 안 끄겠죠. 왜? 배가 그죠? 배가 타고 저기 건물이 타고 있는데 이게 10억짜리 건물인데 다 타면 전소하면 13억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에서 보통 이제 초과보험은 거의 이제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지의 의무라는 게 또 있어요. 고지의 의무가 뭔데? 이건 일반적으로 보험에선 다 나오죠. 고지의 의무. 고지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지한다는 뜻하죠. 고지 알려준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종신보험을 든다, 무슨 뭐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보험을 들 때 거기에 있어요. 사인하는欄에 혹시 이제 그런欄에 뭐가 있냐면은 자 주량은 뭐 술은 평소에 얼마큼 드세요? 일주일에 뭐 몇 번, 뭐 혹시 흡연하시나요? 흡연하시게 되면 뭐 하루에 몇 갑, 뭐 반갑 이런 거 그렇죠? 또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엑스스포츠 좀 과격한 운동 있죠. 뭐, 뭐 스카이다이빙, 뭐 산소통 매지 않고 심해 몇 미터까지 가는 동호회 이런 거, 그렇죠? 또는 뭐 오토바이, 좀 이렇게 경주 같은 이런 거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당신은 이런 엑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저희는 받지 않겠습니다. 또는 당신은 뭐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건 국민의 기본권, 보험을 그죠?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거 어차피 또 골치 아프거든요. 안 들어주면. 예, 들어드릴게요. 근데 담배를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고 엑스포츠를 많이 즐기게 되면 대신 저희가 이제 이걸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험을 인수해드리는데 대신 보험료가 좀 올라가요. 얼마나요? 내 친구는 안 하니까 얘는 뭐 한 달에 30만 원 내는데 저기 고객님은 한 120만 원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담보는 똑같아요. 담보란 게 뭐냐면 보장해주는 그 담보가 똑같은데 내 친구는 30만 원, 나는 120만 원. 네 배 비싸죠? 아씨 뭐 이래? 나 안 들을래. 아 예. 속으로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들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때 이 고지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속일 수가 있어요. 담배를 하루에 엄청 많이 피고 술도 엄청 많이 술도 엄청 많이 먹는데 좀 그렇잖아요. 쓰기에 뭐 그죠? 아까 우리 사업들이 그죠? 뭐 사업들이 10병 그러면 이업들이로 20병이죠. 이렇게 쓰면 이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병 이렇게 쓴다고요. 그렇죠? 소주 한 병, 담배는 반갑.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이제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어떤 병 때문에. 근데 병이 아무래도 이게 간암과 폐암이 동시에 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죠. 그리고 이제 이 보험금을 요구하려면 그 사망 진단서하고 이제 원인을 이렇게 이 의료 관련된 코드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이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여기 지금 소주 한 병 쓰셨고, 담배는 반갑 쓰셨는데, 지금 폐암과 간암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면,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이 한 병은 큰 대병 한 병. 그렇죠? 그 시골에 가면 있어요. 그 이만한 대병. 2리터 되나? 반갑은, 아이고, 갑을 잘못 쓰셨네. 수량 조건인데, 보루, 카튼, 그렇죠? 한 보루, 반보루. 반보루는 몇 갑인가요? 5갑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반보루. 굉장히 많이 피는 거죠? 그러면 고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의 위반이다 아니다? 그렇죠. 당연히 계약의 위반에 의해서 계약은, 그렇죠, 취소되는 거죠. 무효죠, 무효. 그렇죠? 계약은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소주 한 병 마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일반적인 이업들이 한 병, 그것도 사업들이 한 병도 아니고 대병 한 병, 반갑, 그렇죠? 단위도 틀려서 반보루. 그럼 당연히 보험사는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겠죠. 그럼 또 이제 그 유가족들이 소송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보험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왜 다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죠? 다 하라는 거였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뭐가 있냐면 근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어렵지 않아요. 가깝다. 원인이. 그렇죠. 가장 가까운 원인을, 그렇죠, 찾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이 배가 이 해상보험에서 이 보험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에서 나왔겠죠. 그 모든 이 섬나라 영국에서 배들이 막 나갈 때 배가 한번 나가게 되면 많은 돈을 벌어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래를 잡으러 갔을 때 하트 오브 씨 같은 영화 보면 보통 1년, 뭐 2년씩 나가 있어요. 왜? 한번 나가면 병이 많이 드니까 나간 김에 많이 잡아서 오자. 그래서 나갔는데 선원들이 딱 나가서 이제 한 뭐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아직 고래를 다 많이 못 잡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 집에 가고 싶다, 막 홈식, 막 졸리고, 막 짜증나고 나는 무기력감 하니까 선원들이 뭐 이렇게 또 그러면 안 된다, 뭐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하죠. 선생님 집에 좀 가지요 했더니 선장님이 야, 더 해야지, 더 잡아야지, 그래야 우리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원들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다 바닥,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멍을 살짝 뚫죠.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새면서 고치기에 좀 애매한 그런 크기로. 그럼 선장이 이게 지금 배가 침수돼서 침몰할 것 같으니까 야, 빨리 되돌아가자. 막 물을 뽑아내면서 되돌아가자. 자, 만일 이 배가 침수 때문에 침몰을 했어요. 가장 이 핵심적인 원인은 뭐죠? 예, 물의 침수죠. 물이 배에 들어와서 침몰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구멍을 누가 뚫은 거죠? 그렇죠. 선원들이 뚫었죠. 이런 표현들을 선원들의 악행이란 표현을 씁니다. 선원들의 악행. 그러니까 보험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선원들의 악행에서 봤으니까 보험을, 그렇죠, 담보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근인주의란 거죠. 근인주의. 그러면 이 반대되고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보험사원 그 직원이 나왔어요. 근데 물어보죠. 저기 고객님 어떻게 사고 나셨어요? 네, 제가 졸았어요. 졸았어요. 물어줘야 되나요? 그렇죠. 물어줘야죠. 왜?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죠. 졸았잖아요. 결과죠, 결과. 결과. 사고가 났고 상대방 차량에, 그렇죠, 이 파손이 있었고, 그래서 상대방 차량을 고쳐주고, 그리고 상대방 차량 요구하게 되면 렌트도 해주고, 상대방 차량이 또 갑자기 뒷목을 싹 잡죠? 잡으면, 그렇죠. 예, 이 병원비까지, 이제 치료하실 때까지 하시고, 가서 막 이제 침 맞고 막 이러는데, 자, 자동차는 결과죠, 결과주의.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손실이 커지니까 예전에는 이제 없었던 게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고가 나면 무조건 20만 원은, 그렇죠, 본인이 부담하고 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자차 보험이라는 게, 자차가 뭐냐면 내 차를 고쳐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차량을 고쳐주고 내 차량도 고쳐주고. 그럼 내가 자차를 든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전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나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차가 오래되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니까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해서 그냥 보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 공업사 어디 어석한 데 가서 공업사 사장님이, 아, 내가 해줄게, 보험 이거 처리.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사기죠, 사기. 그렇죠? 자, 이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옛날 같으면 물어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8가지, 벌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8가지 중대한 과실. 그렇죠? 8가지 중대한 과실은 물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럼 8가지 중대한 과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음주운전이에요. 당연히 안 물어주죠. 이거 술 먹고 운전하고 사고 쳤는데 내가 왜 물어줘?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어떤 이제, 그렇죠, 그 국회의원의 아들이 사고를 냈는데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보험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데, 그죠? 안 되는데, 그렇죠. 차가 비싼 차였었잖아. 몇 억 하는 차. 그러니까 뭐 지인을 뭐 해서 지금 아직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거예요. 지인을 하게 되면 보험 신고까지 했잖아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지인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보험사는 한번 불어줘야겠다. 그런데 뭐가 걸려요? 예, 본인이 음주운전해서 했다면 이건 보험 사고가 아니죠. 자기가 수리해야지.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범법, 그죠? 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음주운전 한 거 잘못했죠. 사고 난 거 잘못했어요. 거기까지야죠. 거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처리하고 그 사고 당하신 분 병원비 해주고, 근데 그거를 보험 처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원인이 그겁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자, 그래서 8대 중과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에 그 광고 보시면 뭐 운전자 보험, 무슨 형사 처리 비용 500만 원, 무슨 1억 하는데, 뭐 중앙선 침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앞에, 요새 여러분들 어린이 그 학교 앞에 30km예요. 천천히 그냥 차를 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사고 났을 때도 그렇죠. 그건 자기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속도 위반. 그래서 이, 이 운전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안 물어주는데, 졸았다? 이거는 중과실이 아니죠. 생리적으로 너무 졸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어줍니다. 또는 뭐 내가 좀 주의를 뭐 전방을 테마시했다? 가끔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자동차는 결과에 대해서 물어주는 반면 해상은 근인주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썼는데, 밑에 보시면, 거기에 SSBC 사고라고 있죠? 크게 이제 4가지예요. sinking, 침몰, standing, 그러니까 쓴 거예요. 섰다는 게 뭐냐면, 이것도 사고인가요? 그렇죠. 모래톱 위에 큰 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못 빠져나와요. 모래톱이 빠져버리면. 그렇죠. 바위에 올라가 버리면. 좌초라고 하죠. 뭐 기울거나 서거나. 스탠딩, 좌초. 그다음에 버닝, 화재. 그리고 컬리전, 한마디로 여러분들 충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넓은 바닷가에, 그렇죠, 자동차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그 넓은 바다에서 왜 충돌을 해? 여러분들, 하늘에서도 충돌 위험이 있어요. 하늘에서도. 아, 왜요? 그 넓은 하늘인데? 이유는 하나죠.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하는 일은 뭐 몇 번 할 줄로 내려와라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들의 길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뭐냐면 옆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나눠주죠. 위아래로. 위아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한항공 K 몇 편은 뭐 상공 얼마로 가고, 아시아 들어오는 비행기는 상공 얼마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길이를 차이를 줘서 절대로 충돌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관제사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이 하늘 위 항공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하늘 위 바다는 더 좁잖아요. 그냥 평면이니까.
그래서 충돌 위험도 있고, 화재 위험도 있고, 좌초 위험도 있고, 침몰의 위험도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상보험의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SSBC 사고라 하고, 해상 손해는 뒤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해상 손해에 대해서 이제 해상 손해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해상 손해를 크게 나누면, 그죠? 물건에 대한 물적 손해, 그리고 비용적인, 코스트적인 손해가 있고요. 배상 책임 손해가 있어요. 자, 그럼 물적 손해는 크게 또 나눠지죠. 전선과 분손. 전선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부서지고, 다 타고, 다 깨지고, 다 침몰하고, 배가. 그렇죠? 분손은 조금, 뭐, 좌현, 우현, 뭐, 뒷부분. 그렇죠? 선미, 후미. 그렇죠? 선수, 선미. 선수는 배 앞쪽, 선미는 배 뒤쪽. 좌현, 우현, 뭐가 있죠? 현실 전선은, 예, 그 말 그대로 배가 완전하게 사라진 겁니다. 침몰하거나, 그죠? 버닝해, 그죠? 화재에 의해서 탔거나. 추정 전선은 뭔데요? 그 말 그대로 추정한다는 표현이 있죠? 추정한다. 얼마로 추정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배가, 저기, 배가 이렇게 비싼 배가 아닌데, 어디 가다가 남태평양 그 산호초, 큰 모래톱 위에 푹 올라가 버린 거야, 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얘를 구조하려면 뉴질랜드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이 배를 빼내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빼내는 비용 총 하가 비용이 500만 달러야. 근데 배값이 200만 달러야. 그럼 고민 많이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가 이 배를 자 이게 추정 전선입니다. 다 없어졌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다 없어졌다. 얼마만 물어주면 되니까. 200만 달러만 물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단어가 위부와 대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위. 자, 위부는 뭐냐면 배 선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배 그냥 없어다 치고 너 가져. 보험사한테 네가 알아서 해. 너 소유권 너한테 줄게. 난 이것만 줘. 이해가 되시죠? 왜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판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냥 전선에다 치자. 이거 물어줘. 그러면 그 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그러면서 돈을 물어주고, 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대위한다고 표현했어요. 대위. 그러니까 위부는 이 소유권, 너 배에 대한 소유권, 보험사 너 가지고 나 돈 주세요. 이게 위부하는 거고. 알았어, 내가 너 돈 주고 저 소유권 가져다가 다 배 뜯어서 팔아버릴 거야. 뭐 엔진은 엔진대로, 그렇죠? 뭐 이래 해서 고철로 팔아버려야지 대위. 이제부터는 내가 돈 줬으니까 이 배 누구 거다? 예, 보험사께 된다. 이게 바로 위부와 대위고 추정전선이 나오겠죠. 분선은 뭐 단독 해소는 혼자 가다가 부딪힌 거고, 그렇죠? 공동 해소는 있는 배를 갖다 들이받으면 공동 해소이 되겠죠. 또는 같은 운항 뭐 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틀어서 사고가 났다. 자, 비용 손해는 손해 방지 비용. 손해 방지 비용이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막 이렇게 실려 있는데 폭풍이 너무 많이 쳐서 갑자기 배가 뭐 흔들흔들하고 막 그렇죠. 좌차할 위험이 있으니까 선장이 야, 안 되겠다.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무겁다.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그죠? 뭐 위에 있는 컨테이너 몇 개를 이제 버린 거죠. 이렇게. 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맞죠? 왜? 배가 지금 침몰하면 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비용 손해고 어디에 빠져 있는 거, 좌초되어 있는 거, 그렇죠? 멈춰 있는 배를 끌고 온다. 구조 비용이고요. 거기 뭐 특별 비용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배상 책임이 뭐냐면 남의 배 들이받으면 그렇죠? 충돌 손해 배상 책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해상 손해의 다양한 그렇죠?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금 결제 조건인데요. 대금 결제 조건 이제 수출상이 상품을 수출하고 나서 선적하고 나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죠. 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나 핵심적으로 이제 배울 게 신용장거래였었죠. 신용장거래. LC를 활용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화환 추진어음은 내가 수출했으니까 내가 어음을 발행을 해서 수출상이 돈을 회수하는 즉 한마디로 이제 이 거래 은행에게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미리 좀 주고 이자 네가 먼저 공제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아. 이게 보통 추심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추심. 뭐 선지급은 미리 주고 동시에 죽으면 일람불이라는 표현. 그렇죠? 일람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봤을 때
내가 제시했을 때 그렇죠? 내가 제시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한테 있구나 이런 게 그렇죠? 그때 돈을 주는 거고 지급도는 물건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때 지급하겠다. 후지급은 그렇죠? 자, 후지급은 다 확인하고 물건을 받고 나서 그렇죠? 보냈을 때 받고 받았을 때 받고 자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송금, 수표, 우편한, 전신환 조금 그렇죠? 이제 송금 그렇죠? 돈 보내는 거 뭐 팩토리 포피팅은 조금 이제 무역 신부 파트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서 신용장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신용장 거래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고 그렇죠? 옛날부터 왔었고 근데 앞에서 했던 신용장과 다른 거는 대금, 돈이 흐름에 대해서 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 조건 중에서 그렇죠 수출 대금 결제 방법과 합의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왜 물건 주고 돈 못 받으면 제일 억울하죠.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해외에 있는 바이어한테.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보시면 개설은행이 나오죠. 이슈잉뱅크라 해서 이제 개설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일정한 조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제 날짜에 서류 다 갖추어서 서류를 갖추려면 제 날짜에 배에 실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명세서도 있어야 되고 원산지 증명서, 수출의 허가 뭐 다 있어야겠죠. 그죠? 뭐 검사 증명서까지 이런 것도 다 갖출 경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업자는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다 하게 되면 무조건 개설은행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죠? 어떤 조건이다? 수출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난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 개설은행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LC를 개설하게 되면 새로운 금융거래가 하나 발생을 한 거다. 물건이 오던 안 오던 간에 개설은행은 무조건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성? 물건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다 안 한다? 예, 확인하기보다는 주로 무슨 거래다? 서류를 보고 거래한다. 그래서 무슨 성? 예, 추상성. 그래서 추상성. 그리고 이 신용장 거래와 무역 거래는 별개의 금융거래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무슨 성? 독립성. 독립성.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보시면 수입업자가 있네요. 수출자가 있어요. 은행도 있고, 은행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수입자와 거래되는, 수입자와 거래되는 은행이고, 보통 이 은행은 뭐 통지은행이나 매입은행 정도 되겠죠? 자, 이제 계약을 했어요. 1번. 수입자와 수출상이, 몇 월 며칠까지 어떤 물건을 단가 얼마에 어느 해서 산정은 언제고, 요지하고 해서 막 계약을 했어요. 오케이. 했더니 수출자한테 얘기를 하죠. 야, 계약을 했는데, 나 혹시 모르니까 나 좀 불안해서 그래. 나 하나 해줄래? LC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신용장 개설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얘가 개설은행이 되겠죠. 개설은행. 그러면 이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을 해서 누구한테 주냐면 수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통지은행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개설됐어. 그럼 통지은행이 알고 있겠죠? 왔네. 도착. 그렇죠? 신용장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통지은행 했고, 그럼 이제 수출자는 어차피 개설은행이 돈을 무조건 줄 거니까 나는 이제 나의 의무만 다 하면 된다. 나의 의무는 제 날짜에 공기를 맞춰서 그렇죠. 예쁘게 포장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에 실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보냈어요. 보내면 배에 실었겠죠? 선적한다고 그러죠. 선적. 그럼 선적하게 되면 선사에서 뭘 발행해 주게 되냐면 우리 설명했었던 제일 큰 배 컨테이너 몇 개라고 6m짜리 24,000개 실러 24,000개 물론 다 실진 않아요. 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로 실으면 24,000개 막 때로 실는데 24,000개 중에 누구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사에서 야 내가 이렇게 증명서 주는 거예요. 너 나중에 이 컨테이너 찾으려면 여기죠. 여기 수입상 여기 이 도착지 그죠? 양육항에 왔을 때 무조건 제시하면 내가 줄 텐데 이거 제시 안 하면 안 줘. 그게 바로 BL이죠. Bill of Loading. 그래서 여기 BL이 발급이 돼요. Bill of Loading. 실었다. 선하증권 실었다. 이제 배는 가죠. 가서 이제 물건을 갈 테고. 그렇죠? 보세요. BL을 제시해야 뭘 준다고요? 물품을 주겠다고. 자,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여기 BL을
받았으니까 여기 서류가 있죠? 서류. 여러분들 바로 뒷장에 서류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바로 뒷장에 있죠? 중요한 서류 4가지. 운송 서류라고 써놨을 거예요. 첫 번째 1번 BL이 있었어요. BL. 그렇죠? 중요한 서류. 2번 뭐가 있죠? 예. 커머셜 인보이스. 우리 뭐라고 설명했었죠? 커머셜 인보이스. 예. 상업 송장이라고 했었죠. 상업 송장. 다음에 3번 CO라고 했었죠? CO, Certificate of Origin. 그렇죠? 자, 뭐, 번호, 얘 4번 했어야 되는데, 4번. 또 습관이죠. 또 원칙에 원나는 거. 제 원칙에. 자, 3번. 뭐가 있었죠? 보험증권 있었죠?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인슈런스 폴리시라는 표현을 써요. 폴리시. 그렇죠? 인슈런스 폴리시. 그래서 BL, 커머셜 인보이스, 인슈런스 폴리시, 서티피케이트 오브 오리진 뭐 이런 것들이 쫙 서류가 생기겠죠. 쫙 서류가 생기면 걔가 이 서류예요. 그래서 서류를 담보로 주심, 그렇죠?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매입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류를 권리잖아요. 이 서류가 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물건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 은행에서 이 권리를 매입해주고 싹 서류로 보내주죠. 여기 있네, 서류 성부. 그러면 은행에서 고마워, 땡큐 돈 보내주고. 자, 이 서류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개설은행이 가지고 있죠. 수입상한테 야, 돈 갖고 와, 서류 줄게. 여기 있네요. 돈 갖고 오면 서류를 주고, 그러면 그 수입자는 그 서류를 가지고 항구에 가서 비해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수한다.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복잡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수출상은 정확히 돈을 받기 위해서, 수입상은 정확하게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서. 누구의 신용을? 그렇죠. 은행의 신용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거래를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신용장 거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운송 서류가 있는데 선화증권은 BL이라고 하고 보험증권이라서 폴리스라고 하고 상호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고 그러면서는 오리진을 한다. 요새 여기 좀 핫하다고 했었죠. 왜? 각국 간의 FTA 때문에. 그래서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관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무역의 이제 계약의 기본 조건에서 크게 이제 7가지까지 했어요. 사실은 거기 분쟁 해결 조건을 앞쪽에서 했었죠. 뭐였었냐면 물건을 제대로 못 받았다, 색깔이 원하는 게 아니다, 뭐 깨졌다, 분실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소송보다는 이제 해결 방법을 크게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6가지 했었어요. 첫 번째가 청구권 포기, 두 번째가 타협, 그리고 세 번째가 알선, 네 번째가 조정, 그다음 다섯 번째가 중재, 앞에다가 V 표시하고 상사 중재, 그리고 마지막이 소송이었었죠. 청구권 포기, 타협, 알선,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까지. 그래서 알선과 조정과 중재를 우리가 보통 제3자가 낀다고 해서 ADR이라는 표현을 아마 썼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분쟁 해결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품질 조건 했었고요. 품질이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햄버거. 수령 조건 중요하다. 수량에서 여러분들 단위 기억나시죠? 포장 조건 중요하다 해서 우리 개장, 내장, 외장, 바깥에가 쇼핑 마크. 선적 조건에서 쪼개서 보내느냐 아니면은 내렸다 실느냐, 쪼개서 보낸다, 분할 선적, 내렸다 실는다, 환적. 가격 조건에서 우리가 인코텀스 간단하게 했었죠. 대금 결제 조건에서 우리가 신용장 했었어요. 자, 보험 조건에서 우리가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지 의무, 그 다음에 뭐 했었죠? 또 고지 의무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근인주의, 그렇죠. 근인주의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첫 번째는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그렇죠. 또는 이제 우리 알고 있으니까 메일 주시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 더 급하게 알고 싶다면은 네이버 다음 이용하세요. 구글도 이용하시고, 정말 전문적인 무역 관련된 수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수업 한번 이렇게 싹 들어보시면 정말 말도 잘하시고 정말 쏙쏙 들어오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부족했던 게 가격 조건, 인코텀스 이거 진짜 한 달을 공부해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지금 간단히 지나갔는데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하는 이유를 있다. 그렇죠? 이 가격 조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코텀즈만 기억하더라도 50% 예,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코텀즈가 있는데 왜 했을까? ICC 뭐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정형거래 조건인 것 같아. 기억할 게 또 두 가지가 있죠. FOB하고 CIF.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지금이 가장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1시간 하면 1시간 뒤가 더 똑똑해지고 또 2시간 하면 2시간 뒤가 더 똑똑해지고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공부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공부는 엉덩이가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버티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똑똑한 것보다는 버티고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무역 실무고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돈 좀 해봐야겠죠. 돈. 왜요? 기업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경영하는 이유. 그렇죠. 이윤 창출. 멋지게 해서 이윤 창출, 주주의 부의 극대화, 그 다음에 서로의 상생, 그 뒤에는, 맨 마지막에는, 예, 부의 획득이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과연 그럼 국제 금융거래, 뭐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축통화라든지, 그럼 미리 이런 위험들을 없앨 수 있을까? 선물, 파생금융. 그래서 간단하게 한 2주에 걸쳐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